최근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무기의 포탄 파괴 실증 시험이 성공해 방산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레이저 무기가 호주와 폴란드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레드백 장갑차에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입장에서는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드론이나 미사일 등에 대응해야 할 수단을 찾아야 했기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 드론과 미사일도 두렵지 않게 만드는 레이저 무기의 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에서 최근 실시한 레이저 빔 집속기 파괴 실증 시험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포탄을 터뜨리는 데 성공함에 따라 실전용 병기로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레이저를 발사하는 데 쓰이는 빔 집속기는 시험 당시 기준 최대 사거리 1km면서 지지대까지 포함해도 높이가 2m여서 위력은 물론 크기 면에서도 실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레이저 발진기와 전원 공급기, 냉각기까지 합해도 소형 전술 차량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니 차량의 탑재에 사용하기에도 용이하지요. 실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위력에 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에도 성공한 레이저 무기는 향후 우리나라 차세대 전차의 장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 국방 핵심 기술 과제 중 하나로 차세대 전차용 저소음 동력 장치 및 대구경 무장 설계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올해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4년간 4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차세대 전차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30mm 차세대 전차포와 차세대 대전차용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등 차세대 전차에 활용될 무기들도 함께 개발되는데요. 이들과 함께 차세대 전차에 탑재될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레이저포입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원은 올해부터 착수 중인 핵심 기술 과제 중 하나로 전투 차량 탑재형 고에너지 레이저포 체계 기술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2026년까지 약 49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앞서 소개한 차세대 전차용 무기들과 연계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서두에 언급된 레이저 무기의 개발사인 한화가 선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호주와 폴란드 등에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레드백 장갑차에 레이저 무기가 장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호주 측에서 한화 디펜스를 장갑차 도입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S-21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장갑차는 전투 중 보병의 빠른 수송은 물론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감지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호주 지형은 물론 호주인들의 체격까지 맞춰서 개발됐지요. 이러니 호주에서 대당 한화로 110억 원, 총 계약 규모 5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레드백을 사려고 하는 거겠지요. 이렇게 호주가 5조라는 거액을 들여서 레드백을 구입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앞서 말한 레이저 무기 탑재 가능성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그 특성상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능동 방어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요격할 때 쓰던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비싸 비효율적입니다. 발칸포 등 다른 고체탄들도 무수히 많은 탄을 공중에 쏟아 부어야 하는 건 물론 그렇게 퍼부은 탄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표적이 사거리 안에 있다면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해 다른 고체탄 무기들과 달리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지요. 게다가 전기만 공급되면 계속 발사할 수 있어 미사일에 비해 가성비가 아주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에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과 드론 등에 맞설 능동 방어 시스템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지요. 호주만 아니라 폴란드도 레드백 구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레이저 무기 탑재 시 강력한 대드론 병기가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도 하는 폴란드는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전차 및 각종 시설들을 타격하는데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군 차량 등을 공격하는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국이 전쟁의 드론을 주요 전력으로 활용하는 걸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폴란드가 유사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건 당연합니다.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춘 레드백인데요.
여기에 레이저 무기까지 달 수 있게 된다면 말 그대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레드백과 같은 전투용 차량 등에 레이저 무기를 달고 사용하는 것이 공상의 영역이 아님은 미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군은 민간용 드론을 개조해 이라크 정부군을 공격하는 IS의 모습을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층형 무인기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드론 방어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전투 차량에 탑재하는 레이저 무기인 기동 시험용 고에너지 레이저지요. 미국의 레이저 제조업체인 IPG 포토닉스에서 개발한 다임무 고에너지 레이저에 기반한 이 병기는 50kW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어 적 드론 요격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IAB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탑재한 기동용 단거리 방공체계 이름하여 엠슈라드가 이미 작년에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는 실증 시험에 성공해 실전성이 입증됐지요. 이를 보면 똑같은 장갑차인 레드백의 레이저 무기를 달고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한다는 게 허황된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가 아니라도 레이저는 드론이나 미사일 요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로켓을 표적에 유도하는 데 쓰는 뱀파이어 시스템입니다. 최근 미국이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용 29억 8천만 달러 무기 패키지에도 포함된 이 시스템은 전자광학 터렛으로 표적의 목표 지정용 레이저를 발사해 그 표적을 유도 로켓탄이 쫓아가 타격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터렛과 로켓탄용 발사대가 작은 팔레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장갑차가 아닌 민간용 픽업 트럭에도 탑재가 가능해 범용성이 매우 큽니다. 표적 지정 및 확인, 로켓탄 발사 모두 차 안에서 콘솔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지요.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에 사용되는 로켓탄의 가격도 싸 스팅어용 미사일이 약 11만 달러인 반면 여기에 쓰이는 APKWS2 로켓은 2만 달러에 불과해 가성비도 뛰어납니다. 이렇듯 직접 공격용이든 타겟팅 용도든 레이저는 대미사일, 대드론용으로 매우 효과적이라 레드백에 탑재될 시 그 위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호주가 이를 기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위협 가능성 때문입니다. 호주하고 멀리 떨어진 중국이 뜬금없이 무슨 위협이냐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대만 주변에서 해군 실사격 훈련을 강행하고 남중국해에 수시로 금어령을 발령하고 인근 국가들에도 이를 따르라 하는 등 최근 중국은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2차 대전 때 남태평양을 장악했던 일본이 다윈 공습과 시드니 항 공격 등 호주 본토를 전투기나 잠수함 등으로 공격한 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호주로서는 달가울 리 없지요.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드론의 주요 전력화를 생각하면 더더욱 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60년대부터 대학의 드론 전문 연구기관이 들어서는 등 일찍부터 드론 개발에 공을 들인 대표적인 드론 강국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런 연구기관들을 통해 장거리 야간 비행, 1만 피트 이상 항공, 항속시간 확대 등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이러한 기술들은 당연히 군사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지요. 실제로 중국군은 이미 초음속 드론과 대형 스텔스 드론을 개발해 이들을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로 사출할 수 있을 정도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드론들을 군용 선박이 아닌 민간 선박을 활용해 전개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대응하기도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9년 홍콩 벌크선사에 소속된 민간 벌크선에서 전개된 걸로 추정되는 드론이 캘리포니아주 해안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미 해군 구축함을 정탐하고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본토 근처까지 가서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호주를 상대로 이러지 말라는 법은 더더욱 없겠지요. 따라서 이런 중국의 드론이나 유사시 미사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던 호주 입장에서 레드백은 최적의 선택인데요. 이스라엘이 기존의 미사일 및 드론용 방어 시스템으로 활용하던 아이언돔을 레이저 병기인 아이언빔으로 대체한 것만 봐도 호주의 판단이 지극히 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중동 국가들이나 무장 단체들과의 분쟁에서 자주 사용해온 아이언돔은 미사일을 사용하기에 비용 부담이 컸지요. 하지만 레이저 병기인 아이언빔은 전력만 공급된다면 어디든 설치 가능하고 발사 비용도 1회당 몇 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성비와 효율성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는 아이언빔을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상기한 이스라엘처럼 호주도 차후 중국의 남태평양을 통과하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통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레드백을 전면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레드백의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된다면 드론이나 미사일을 통한 위협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장갑차 등의 레이저 무기를 달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리에게도 호재인데요. 우리는 중국은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통한 위협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레드백을 포함한 장갑차 등 전투용 차량에 레이저 무기 등 최첨단 병기들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이나 북한의 드론, 미사일은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겁니다.